네, 수능 변별력은 갖추되 공교육 외의 내용은 배제하라. 윤석열 대통령 지시에 따라서 정부 여당이 후속 조치를 내놨는데요. 관련해서 국민의힘 교육위간사 이태규 의원 전화로 연결돼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예, 어제 당정회의에서 논의된 수능 관련 대응책 핵심 내용은 뭘까요? 수능이라기보다는 이제 공교육의 경쟁력을 어떻게 높일 것인가. 공교육의 경쟁력. 네, 예. 그래서 이것을 통해서 이제 사교육비를 경감하겠다는 이런 두 가지 주제를 가지고 논의한 거고요. 예. 그러니까 논의의 배경은 잘 아시겠지만 지금 우리 교육 현실이 입시 준비는 곧 사교육이라고 인식될 정도로 지금 공교육에 대한 신뢰가 떨어져 있고요. 이게 중고생들의 기초학력 미달 비율이 지금 10%가 넘습니다. 이게 지금 공교육의 그 학력 저하 문제가 심각하기 때문에, 그리고 이런 그 학력 저하 문제가 결국은 또 사교육의 입지를 넓히는 요인으로 지금 수년 동안 작용해 왔기 때문에 예.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이런 부분을 이제 논의한 거고요. 예. 그 이제 쉬운 얘기로 사실 전임 정부에서 학업성 지도 전수평가를 없애버렸어요. 그러니까 이제 학교에서 학력 평가가 이루어지지 않으니까 이 학부모님들 입장에서는 우리 아이가 학교 수업을 제대로 따라가는지 학력 수준이 어떤지를 알 수 없으니까 학원으로 보내는 비중이 커질 수밖에 없었던 거거든요. 왜냐하면 학원에 보면 다 진단하고 평가해서 알려주니까.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어떻게 고칠 거냐. 그리고 또 다른 부분으로 지금 그 공교육의 경쟁력을 가지려면 이 선생님들이 자긍심을 가지고 수업에 전념할 수 있도록 해줘야 되는데, 지금 학교 현장에서는 선생님들이 교권 침해다, 아동학대 시비 등이나 이런 부분 때문에 자존감이 거의 바닥 수준이거든요. 예. 이게 2016년에 교직 만족도가 70.2%였는데 올해 조사가 23.6%라는 거 아닙니까? 예. 그러면 공교육을 정상화시키려면 교권도 보호해야 되겠다. 이런 종합적인 이야기들이 논의가 됐던 거고요. 지금 이제 언론에서는 이제 수능에 초점을 맞춰가지고 예.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실질적으로 공교육 경쟁력 강화를 위해서, 그리고 그 강화를 통해서 사교육비를 어떻게 절감시킬 것인가 해서 굉장히 폭넓은 논의가 이루어졌다. 이런 말씀을 좀 드리고요. 예. 그 과정에서 이제 이 공교육 과정에서 수능 출제 범위를 공교육 과정 내로 하고 그거를 많이 벗어나는 어떤 그 킬러 문제나 이런 부분들은 배제하기로 했다. 이런 논의도 어저께 이루어진 것이 맞습니다. 예, 그렇군요. 근데 아무래도 대통령이 수능에 난이도와 관련된 난이도는 아니라고 했습니다만은, 제가 어떻게 표현해야 될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자우지한 변별력은 이때 공정성 있게 하고 공교육의 내용은 배제하라는, 이게 수능과 관련된 일성이 있었기 때문에 다 그쪽으로 이제 초점이 다 맞춰지는 것 같아요. 그래서 만약에 킬러 문항 배제하기로 했다고 하면 어떤 거는 그러면 킬러 문항이고 어떤 건 중킬러 문항인 건지, 그 난이도는 또 어떻게 되는 건지 그것도 궁금할 수밖에 없거든요. 학부모들 입장에서는, 학생들도 이게 그렇고. 수능의 적정 난이도라는 것은 예. 결국은 이제 그 평가원이나 학자나 전문가들의 그렇죠. 수기를 해서 만드는 거지. 예. 정치권이 여기에 대해서 가이드라인을 치고 어떤 것이 적정 난이도다, 어떤 것이 고난이도다, 저난이도다, 이거를 이야기할 수 있는 것은 아니잖아요. 아니, 그러면 왜 당정협의에서 킬러 문항은 배제하기로 했다, 이게 나왔다는 거는 킬러 문항을 뭐라고 규정을 해야. 우리가 공교육 범위 내에서 아이들을 가르치지 않습니까? 예. 그러면 그것이 이제 기초적으로 교과서를 중심으로 가르치고, 예. 그 교과서에서 우리가 응용하고 심화하는 과정도 있을 겁니다. 예, 그 과정 내에서 충분하게 변별력을 갖춘 난이도를 조정할 수 있다고 보는데, 지금 대통령께서 지적하신 것은 지금 강남의 대형 입시학원들이 하는 부분들, 적어도 그 교육부 장관께서도 말씀하셨지만 대학 교수도 풀기 어려운 문제들을 몇 개를 내가지고 그 부분으로 변별력을 체크하다 보니까 다 모두가 거기를 위해서 따라가는 거 아닙니까? 그 문제를 위해서. 그리고 심지어 그 문제 하나당 뽑는데 무슨 몇십만 원씩 주고 그 문제를 뽑는다는 거 아닙니까? 그리고 그거를 다시 몇백만 원씩 학생들한테 다시 팔게 하는 거고, 이런 과정을 지금 깨겠다는 거거든요. 지금 그게 전체적인 지금 공교육 말씀하신 내용의 핵심은 우리 공교육 현실, 그러니까 수능을 중심으로 한 우리 공교육과 사교육의 관계를 짚고 여기에 대해서 이거 해결 방안을 제시한 건데, 이걸 지금 난이도 문제로 몰고 가거든요. 아니, 몰고 간 적은 없고요. 지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공교육 과정에서 순위도
난이도 조정에 공교육 과정 내에서 수능 변별력을 갖추라고 하면 가장 혼란스러운 사람이 누구겠습니까? 예. 이건 대형 입시학원 사교육업자들입니다. 이 사람들이 가장 지금 여기에서 당황하고 불안해하는 거죠. 그러면 왜 자기네들 영역이 없어지기 때문에 줄어들기 때문에. 근데 이 사람들이 이것을 전체 학부모나 학생들의 혼란 문제로 지금 그렇게 주장을 하고 있고 이것을 일부 언론들이 받아쓰고 있다고요. 대형 입시학원 강사들의 주장일 뿐이다. 대통령께서 공교육의 경쟁력을 높여서 공교육을 정상화시키고 그것을 통해서 사교육 비용을 경감시키겠다고 하는 그런 방향성을 제시한 건데 왜 여기에 대해서 반대하고 이것을 왜 수능 혼란으로 몰고 가려고 하는지 저는 제 개인적으로는 이해하기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대통령이 그렇게 지금 이태기 의원처럼 말을 했었으면 저도 바로 이해를 했을 것 같아요. 근데 이제 대통령은 수능 이야기를 했거든요. 이태기 의원처럼 공교육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가야 되겠다. 찬성이죠. 무조건 찬성입니다. 예. 그러니까 공교육에 대한 학부모들과 학생들의 신뢰를 높이려면 수능에서 공교육의 경쟁력을 가져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그러면 이제 공교육의 그 학습 과정이나 이런 부분도 많은 변화와 발전이 있어야 되겠지만 그 공교육 범위 내에서 수능이 출제된다고 하는 그런 우리 사회의 합의가 있어야 됩니다. 맞습니다. 그렇게 되면 사교육의 포션은 자동적으로 줄고요. 저는 대통령께서 뭐 표현을 어떻게 받아들이는지는 사람마다 다 다르겠지만 그리고 대통령이 어떤 그 취지를 설명하는 과정에서 오해가 있었다면 저는 그거는 지적받아야 된다고 보지만 대통령의 말씀 취지는 저는 그렇게 이해를 합니다. 그래서 이거를 우리가 긍정적으로 받아들이고 우리 사회가 그러면 공교육을 좀 제대로 정상화시키고 사교육비를 좀 절감하자. 왜냐하면 대통령의 인식은 지금 사교육비는 단순히 교육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 민생 문제로 지금 보고 있는 거 아닙니까? 그것도 맞아요. 그 사회자께서 잘 아시다시피 대한민국 국민들의 가처분 소득을 떨어뜨리는 핵심 요인이 주거비하고 사교육비입니다. 그렇죠. 그 두 가지죠. 그렇게 해서 가처분 소득이 떨어지게 되면 소비하고 저축 여력이 떨어지니까 결국은 우리 내수 경제에도 악영향을 미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그 비판은 오랫동안 있어 왔는데 이제 그것을 어떻게 사교육비를 줄여갈 수 있느냐에 관한 구체적인 비전과 어떤 디테일한 세부 정책들이 나오면서 그것에 논의가 집중이 됐어야 되는데 갑자기 수능 쉽게 하라는 것처럼 뭐 공교육 교과 과정에서만 나와야 된다라고 이야기한 게 그게 체계가 어떤 있었냐라는 건 것 같아요. 그래서 체계가 없었는데 그냥 대통령이 툭 말하고 나니까 집권 여당에서 이거를 좀 뒷받침하기 위해서 서둘러서 지금 황급히 뭔가 좀 체계를 맞추려고 하는 그런 느낌이 들거든요. 제가 언론에서 이 당정회의가 언제 잡혔냐고 계속 물어봐서 이거 오래전에 잡혀있는 확정된 일정이었다. 이거는 대통령의 그 발언이 있기 전에 이미 그 이전에 정해져 있었고 그다음에 공교육의 경쟁력 부분을 어떻게 높일 건가 그리고 그걸 통해서 사교육비의 비중을 어떻게 줄여줄 것인가에 대한 그 주제를 그 당정 간에 계속해서 논의를 해왔습니다. 그 해오는 과정에서 대통령 발언이 있었던 거고 그렇다고 대통령 발언이 있었는데 이 문제가 어쨌든 언론이나 이런 사회 관심이 커지니까 그렇다고 당정회의를 취소할 수는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예정대로 한 건데 일부 언론에서는 또 대통령의 발언이 있었기 때문에 당정이 부랴부랴 회의를 했다. 또 이렇게 보는 시각들이 있는데 그건 정말 사실이 아니거든요. 알겠습니다. 그 한쪽에서 백종건 님도 그런 지적을 하셨는데 특목고 자사고를 사교육 없이 진학할 수 있을까요? 왜 존치하기로 하셨나요? 그러니까 사교육비를 유발하는 측면이 중학교 때 특목고 자사고 가기 위해서 특히 뭐 서울 수도권 지역에서는 뭐 의원님도 잘 아시겠지만 근데 이쪽은 또 외국어고 국제고는 또 존치하기로 했단 말이죠. 그러면 한쪽에서는 그런 어떤 특목고를 활성화시키고 또는 다른 쪽에서는 사교육비 경감시키겠다는 거는 어불성설 아니냐 뭐 이런 지적이 나오는데요. 저는 뭐 그렇게 지적할 수 있지만 그거는 아주 극히 일부만 보는 거고요. 전체를 봤을 적에 우리가 수능을 정점으로 해서 공교육 경쟁력을 어떻게 갖출 것인가가 사교육비 비중을 줄이는 저는 아주 구조적인 핵심 문제라고 보는 거고요. 그 자사고나 특목고나 뭐 여러 가지 부분에 있어서 그 부분에 있어서 사실 중학교 상위권 학생들은 그 학교가 아니더라도 사실 사교육에 많이 들어가는 부분들이 있어요. 그런 부분과 함께 그러면 우리가 교육의 다양성 부분을 어떻게 확보해 줄 거냐.
각각의 특성에 맞게 예. 이런 부분도 또 공교육 강화 측면하고 또 밀접하게 연관이 돼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에 있어서는 보는 관점에 있어서 찬반이 있을 수 있다고 보지만 예. 저희들은 공교육의 경쟁력 강화 측면에서 고교 체제의 다양성 부분은 보장을 해줘야 된다. 그런 관점에서 어저께 그 논의가 있었고 거기에 대해서 당정의 합의를 본 겁니다. 근데 이 수능 문제 출제와 관련한 것도 아니고 6월 모의고사 때문에 교육과정 평가원장이 사의 표명하는 거는 좀 이례적이지 않습니까? 이럴 필요까지 있을까요? 아니 본인이 뭐 사의를 표명한 거는 제가 그 배경은 잘 모르겠지만 예, 어떤 압박을 받는 게 있나요 지금? 저는 국가기관은 누구나 다 감사 대상이고요. 예. 예외는 없습니다. 다만 국가 입시 기관이 예. 만약에 수능의 출제 수준이나 방향성에 있어서 이것이 사교육 시장과 연관돼 있는 방향성을 갖고 있었다면 근본적으로 짚어봐야 되죠. 예, 우리 공교육을 강화시키고 사교육 비중을 줄이는 부분에 있어서 그것이 입시 방향에 있어서의 그 엇박자가 있다면 한번 좀 짚어봐야 되는 부분이고 아마 그 정부가 감사하겠다는 그 부분을 한번 짚어보겠다고 한 것이라고 보고요. 저는 그건 지극히 당연하다고 봅니다. 그 수능의 그 난이도든 무엇이든 간에 수능이 좀 쉬워야 된다. 뭐 이런 논의는 충분히 할 수 있다고 보는데 궁전님은 그런 지적을 하셨어요. 왜 수능 5개월 남긴 시점에서 이런 게 갑자기 이제 툭 튀어나오냐 이런 계약안이 내놓은 걸까요? 지금 사회자께서 자꾸 이제 뭐 쉬운 수능 이렇게 했는데 쉬운 수능 아니고요. 쉬운 수능 아니다. 예, 알겠습니다. 대통령께서 문제를 쉽게 내다 어렵게 내다고 말씀하신 적이 없잖아요. 아니 킬러 문항은 또 당정협의회에서는 또 없앤다며. 아니 그거는 이제 과도한 아주 특별한 경우이기 때문에 이 부분은 제외해야 된다고 보는 거고 이것이 공교육 과정 내에서 훨씬 바깥에 벗어난 문제이기 때문에 이 부분은 그런 킬러 문제는 배제해야 된다고 하는 부분이고 변별력을 위한 난이도 조정 문제는 전문가들이 공교육에서 얼마든지 이걸 해결할 수 있다고 보는 거고요. 예. 그럼 가령 예를 들어서 이 물수능의 반대말이 불수능입니다. 예. 불수능을 해야 먹고 사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불수능을 해야 자신의 경제적 이익을 극대화시킬 수 있는 사람들이 있죠. 예. 그래서 사회자께서 기억하시는지 모르겠지만 불과 한 2년 전입니다. 2021년도에 그때 어려웠어요. 수능이 완전히 불수능이 돼가지고 난리가 났었습니다. 그랬었죠. 그래서 공교육 체계 자체가 근본적으로 흔들린다 해서 언론이 엄청나게 비판했습니다. 사교육 시장의 과열 부분인데 우리가 그런 거를 생각한다면 지금 대통령의 발언을 이런 식으로 접근해서 비판하는 것은 저는 정말 이건 비난을 위한 비난이다. 이렇게 저는 이해합니다. 알겠습니다. 총체적으로 통합적으로 차분히 논의해 보자 이런 거에는 이제 동의를 하시는 거죠, 의원님도? 그러면요. 그리고 이제 이런 방향성이고 한번 이 부분에도 우리 사회의 어떤 그 공기를 환기시키는 계기가 됐지 않습니까? 그럼 저는 이제 이것이 입시 그 국가 입시기관이나 또 출제위원들이나 또 교육계에서 정말 우리가 공교육 경쟁력을 어떻게 높이고 사교육 비중을 어떻게 줄여나갈 것인가 그런 속에서 수능의 변별력 부분을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해서 지금 사회자께서 말씀하신 대로 차분한 논의가 이루어져야 된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예,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국민의힘 이태규 의원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